안녕하세요. 소방정책론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학교를 이번 주에는 못 가죠.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화 대책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할까? 원래 강의실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뭘 얘기할까 하다가 우리 정책학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정책학을 좀 정리하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정책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게 공기업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앞뒤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자, 정책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배웠던 정책학을 전부 다 정리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사회 문제에서 정책 문제로 전환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놀고 뭐 하는 것은, 강의하고 이러는 것은 사회 문제도 아니죠. 그리고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뭐 만에 하나라도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사회 문제에서 정책 문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책 문제는 이제 정책 문제들 중에서도 정부가 마음을 먹고 한번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개입을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책 의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 중에서도 난 이게 좀 중요해, 난 이게 더 급해, 이건 좀 빨리 해야 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정책 의제로 조금 더 전환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설정됐어요. 이제 정책 의제까지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개의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죠. A를 할까? B를 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좀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들, 이게 바로 정책 분석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 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뭐 추세 연장 기법, 뭐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그 추세를 연장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등등의 고급스러운 방법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다가 네 번째 정책 결정,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죠.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만족 모형 뭐 해가지고 모형이 쭉 있잖아요. 또는 감정을 인정하는 모형들, 뭐 휴리스틱에 관련된 것도, 이거는 뭐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 않다, 충동적인 면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모형들, 그리고 책에서는 아마 전망 이론이라는 것까지 분명히 제가 강의실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리 모형부터 뭐 쓰레기통 모형, 회사 모형에 쭉 있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바로 정책 결정론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하여튼 어찌해서 결정이 됐어요. 어찌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 자, 소방관, 경찰관 등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했던, 또는 군인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했던 정책 집행이 일어나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정책 집행, 아래에서 논의된 것을 위로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 상향식 정책 집행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겁니다. 그 집행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이 12월이잖아요. 12월이 되면은 보통 2020년에 한 해 시행했었던 정책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뭐 일단 정산을 해야 되고요. 돈 쓴 거 정산을 해야 되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제 오늘에서 이번 주까지 다 나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가 생기죠. 이게 정책 평가인데, 자, 형성평가, 정책 집행 초반부에 하는 것들, 뭔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점검을 해야 되는 형성평가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는 총괄평가의 개념이 있다는 게 우리는 정책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기준이나 범위, 방법을 합의를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신다 그러면 일단 나 개인이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가가 다 마무리되면 정책 변동, 자, 좀 더 좀 더 확대할지, 축소할지, 뭐 그냥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대로 갈지, 정책 변동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 심한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 백지화라고 하는 정책 종결, 자, 여기서 그만둔다.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 종결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행정개혁, 정부개혁, 정부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뜯어고쳐야 된다. 정권이 보통 바뀌면, 자, 정부가 바뀌면 행정개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뭐 부처를 없앤다든가 새로운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바로 개혁이죠. 그런데 개혁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저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사안,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8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이것이 전부 다 정책의 순환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자연 그리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뭐 물이 증발되면 구름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비가 되고 떨어져서 뭐 흙으로 들어가서, 그 생태계의 순환하고 이 같아요, 원리가. 제가 볼 때는요. 다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때로는 정책 결정까지도 못 가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정책 변동이나 종결이 좀 애매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뭐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순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이번 학기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전부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책의 순환, 이번 학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